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봉 캔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이 월선과 캔들 사이 갭이 벌어져 있어서 역시나 주 초반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조심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 일정들 그리고 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은 25bp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패드 와치를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25bp의 가능성을 99.9%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번 금리 인상은 25bp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 즉 50bp에 대한 변수를 이번만큼은 좀 배제를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25bp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한 차례의 변동성 당연히 보여줄 거고, 저는 금리 발표가 됐을 때보다 4시 30분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해진 뒤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보다 각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또다시 엄청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땐 24K 이상을 충분히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25bp의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젠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역사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즉 피봇을 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피봇 이후 평균적으로 약 30%가량의 추가 하락이 나왔고, 평균 14개월 이후 시장의 바닥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나 어땠었나요?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소비가 줄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되며 당연히 부채에 대한 상환 또한 어려워지고, 결국 주가 하락까지 그냥 모든 게 다 엉망인 상태인데, 이때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죠.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면 기회겠지만요. 이번 금리 인상 25bp까지 진행이 된 다음 솔직히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파월 의장도 2023년엔 금리 인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베스트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하도 아닌 그 다음은 지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시장은 더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나스닥 장 마감 이후 메타의 실적 발표, 다음날 목요일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애플, 구글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금리 인상 다음에 있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만큼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를 나온 다음에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엔 미국의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지표의 예측치는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실업률은 3.6%로 이전보다 0.1% 높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위한 추진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이렇다 할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보단 박스권 횡보 혹은 1월달 내내 쉬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 월요일에서 목요일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주봉상 만약 21K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상승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1K 밑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주봉 기준으로 241선, 즉 보라색 선과 5일선의 골든크로스 구간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트코인들 또한 어렵게 볼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봉상 이렇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이제 막 발생하기 직전 코인들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급 이렇게 시총이 높은 코인들보다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NFT, 웹 3.0, P2E 등과 같은 테마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 상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죠. 이것 또한 기회인데 가만히 있기엔 이 기회 비용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당연히 지금에서야 풀매수를 진입해서 수익을 봐라 이런 건 너무나 늦었고, 지금은 이제 포모가 오지 않게끔 비중 5%에서 10% 정도만 진입을 한 채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돈이 얼만큼인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모가 오지 않게끔 해야
장기 투자든 단타든 뭐 스캘핑이든 어떤 매매든 지치지 않고 쭉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장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그럼 나중에 부장이 왔을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아무리 기회가 운이 좋게 찾아와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그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조상님이 꿈에 나와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다 한들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사야 1등인지 개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번 단기 상승장을 노려 이제 풀매수해라, 원금 회복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이번 기회를 만약 놓쳤다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같이 노려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손실을 보게 해서 득이 될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수익을 보게끔 해야 저 또한 제 채널에도 그리고 저의 컨텐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코인킹 실시간 텔레그램방, 여기에 제가 부지런하게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한 질문 답변해 주시는 대로 바로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